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과거는 잊으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부동산의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들자면, 첫째가 부동산 시세, 즉 사이클입니다. 둘째가 부동산 매수 심리예요. 셋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집값은 사이클상 하락세로 접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부동산 매수 심리마저 폭등시킨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 규제 강화, 집값 하락, 규제 완화라는 상식을 벗어나가지고 부동산이 대폭등하였는데도 집값을 잡지 않는 바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앞으로 집값은 대부분 부동산 정책에 달려 있으므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합니다. 진짜를 보러 가실까요? 부동산 스트레스. 자, 뇌가 이렇게 막 파먹혔네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마 잠 못 자고 끙끙거리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뛰었거나 또는 집값이 뛰었어도 자녀들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파먹히네요. 자, 그러면 거래 급감, 지금 거래가 또 이번 10월달 접어들면서요, 신기록을 또 경신하고 있어요. 거래 지금 안 됩니다. 자,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거래 급감, 매수 실종. 자, 그렇다면 매도자는 왜 매물을 갖다가 그렇게 싸게 내놓지 않을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집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다주택자들도. 부동산 매수는 필승이라는 게 지금 7년째 증명됐어요. 이제나 떨어질까 저제나 떨어질까, 이거 웬걸. 오히려 2019년 20년에 더 폭등해 버렸네. 미치고 팔짝 뛰죠. 그러니까 팔지 않죠. 다주택 양도세 폭탄, 양도세를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 누가 팔겠어요? 당신 같으면 내놓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유세, 종부세는 미비해요. 여러분들 언론 믿지 마세요. 언론은 맨날 폭탄 그러죠. 뭐 보유세, 종부세. 무슨 보유세, 종부세가 폭탄이에요. 양도세가 폭탄이지. 보유세, 종부세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 양도세에 비하면 세 발이 피해요. 반대로 가야 하는데 집값 잡기 싫은가 봐요.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을 했어요. 뭐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잡을 수 있는 걸 지금 안 잡고 있는 거죠. 하락을 유도하고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유도하는 그 제도적 정치가 필요한데 말만 앞서요. 말만. 요즘은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하락 유도에 신호가 없다 보니까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자, 그러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가 이러니까 매물이 안 나와서 거래 급감인데 매수자 입장도 그래요. 7년간 폭등했고 집값이 거품이 심한데 미쳤다고 사겠습니까? 매도 호가도 높아요. 호가 잘못 잡으면 쥐약이잖아요. 겨울 하락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번 지켜보겠다, 비수기를. 이런 것도 많아요. 상투장이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전월세 증가세가 뚜렷. 이건 뭔 말이냐? 매수를 안 하고 전세를 산다 이 말이에요. 월세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뛰는 거야. 무조건 전세값이 뛰는 게 지금 뭐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집을 안 사니까 전세값이 뛰는 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매수 포기자가 증가됐다 이 말이에요. 영끌도 줄어들었고. 아무튼 팽팽합니다. 부동산 정책 믿을 수 있을까요? 자, 부동산 정책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집값 의지가 강력하다. 솔직히 이 시점에서는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집값이 폭등하면 당연히 강력하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대원칙. 안 그렇나요? 몸이 아프면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듯이. 또 건강하면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수술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집값이 안 뛴 상황에서, 안 뛰었다면 또 반대로 갈지도 모르겠죠. 지금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좀, 그 다음에 집값 의지가 보통, 집값 의지가 없다. 이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해야 하는데 보자고요. 정책을. 먼저
집값 의지가 만약에 강력하다 그러면 2021년 당장 올 겨울부터 크게 떨어질 거예요. 대세 하락으로. 그것도 몇 년간.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미심쩍으면 추가 대책이 안 나오면 안 돼요.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댓글에서. 그렇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이 안 나오면 집값 안 떨어집니까? 또는 강력하게 안 하면 안 떨어집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안 떨어져요. 집값. 왜? 정책이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워낙 폭등해서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평상시에는 정부 정책도 어느 분야인데 지금은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세게 안 나오면 집값 계속 내년에도 뛰고 내후년에도 뛸 가능성이 커요. 정말입니다. 자, 4년간 없었던 패턴이에요. 즉 집값 잡을 의지가 없었어요. 4년간. 왜? 정부가. 그러니까 집값 계속 뛰었어요. 그러니까 집값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패턴이라 이번에는 과연 강력하게 잡을까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잡는다면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이죠. 왜? 정부가 나서면 집값은 떨어져요. 두 번째, 집값 의지가 보통이다. 이것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2021년 초에 하락을 하고 겨울에는 떨어지겠죠. 근데 하반기에 또 폭등하겠죠. 왜? 나몰라라 하니까. 집값 현상 유지, 즉 지금 집값을 떨어뜨리면 이 질병 사태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하면 지역별로 차등을 둬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은 계속 뛸 것 같고 수도권은 겨울에 잠깐 하락하다가 결국 또 하반기 때 폭등할 것 같아요. 4년간 계속 패턴, 일부 반복된 패턴이 계속 이게 집값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술 더 떠서 아예 집값 잡을 의지가 없습니다. 보통도 아니고. 이런 적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2022년 즉 임기 내내 폭등합니다. 현 대통령 임기 내내 폭등한다고 보셔야 돼요. 질병 사태, 침체 우려, 집값 부양. 그렇죠. 질병 사태가 침체인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가지고 집값을 오히려 부양책을 계속 쓰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4년간 일부 반복된 패턴. 이것도 실질적으로 반복된 패턴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왜 말 바꾸냐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그렇죠? 또 잡겠다는 의지도 피력을 했고 과연 또 이대로 갈까요? 계속?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제시한 이유는 이해 가셨죠? 세 가지 다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당장 잡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이 정도까지 집값을 안 잡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해야 하는데 글쎄요. 지금 그냥 다들 조용한 것 같아요. 자, 여기 2021년 3월이 변곡점 집값 바닥. 자, 올해 한번 패턴을 보자고요. 이게 지금 올해 작년 12.16 대책이 12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월, 3월, 4월 보니까 여기 보면 2월부터 강남은 빠졌네. 이 빨간색 보세요. 강남. 2월부터 빠졌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보합이네. 다시 폭등했다가 보합.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서울인데 파란 거 서울은 3월부터 빠졌네요. 왜? 12.16 대책 이후니까. 그러다가 결국 또 폭등. 현재는 보합. 강보합이죠. 그 다음에 전국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로. 수도권도 계속 폭등했어요. 겨울에도. 약간 좀 겨울에 주춤은 했죠. 그렇지만 하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 수도권 변방 가격이 싼 것들 저가 아파트는 너무 겨울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고 서울이라든가 고가 아파트만 좀 금매로 잡아라. 그러면 현재가 여기인데 그럼 이거 예상이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다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대충 이번에는 11월 달부터 10월 말이나 11월부터 아마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요. 강남은. 그러면 바닥이 저번에는 4, 5월 달이 바닥이었다면 이번에는 대책이 7, 8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이니까 11월부터 빠지니까 아마 2, 3월 달이 바닥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아까처럼 강력한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대세 하락이지만 아마 또 폭등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 지금 아무 시그널이 없어요. 아무 신호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서울은 조금 빠졌죠? 그래도 마이너스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죠. 이제 아마 작년처럼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번에도 올라간다. 약 한 3, 4월 봄부터는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전국을 보자고요. 전국은 거의 안 빠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집값이 싸서 고가 아파트 빼놓고는 이렇게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의지가 없으면 상승 반전하고요.
정책 의지가 있으면 하락 지속된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 시점에서는 이 심리가 불안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걸 잘 보세요. 그렇지만 부동산 상승과 하락 항목별로 제가 평가를 하고,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집을 잡는 게 맞나요? 솔직히 집을 잡는 게 맞지는 않죠. 7년 동안 뛰었고 집값이 지금 두세 배 뛰었는데 뭐가 맞아요. 올 가을, 그래요. 내년 가을에 또 폭등할 수는 있는데 그건 안 뛰었던 것들이 많이 뛰는 거고, 그동안에 많이 뛰었던 것들은 생각보다 못 가요, 많이.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강남, 작년 꼭지나 이번 지금 현재 시세나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별로 안 올랐어요. 저가 아파트를 위주로만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가 위주로는 좀 매입을 고려를 해야지만, 비싼 아파트 1, 2기 신도시 서울 이런데 좀 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까지 막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도 보자고. 항목별. 자, 그러면 부동산 사이클상으로는 무조건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왜? 지금 상투 맞아요. 꼭지 맞아요. 위험한 건 맞습니다. 경제 여건, 경제 종합적 여건으로 봤을 때 아주 위험해요. 지금은 금융위기도 터질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 중국발, 유럽발 금융위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질병발. 자, 그 다음에 주택 거품, 가계 대출, 우리나라 어떤 종합적 상황을 봤을 때 이건 하락이 유력합니다. 이처럼 하락 요인이 훨씬 커요. 부동산 항목 평가 종합적으로 봐도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나는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단기적으로 이제 내년까지만 본다면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심리가 지금 꺾인 거 아닙니다. 거래는 줄었는데 지금 불안한 건 마찬가지야.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집 가진 사람들, 다주택자들은 조금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뭐 1주택자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무주택자들은 엄청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심리가 지금 상승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정책 보세요. 이 정책이 좀 이쪽으로 붙어야 하잖아요. 이쪽으로 달라붙어야지. 왜? 많이 폭등했으니까.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이쪽에 지금 계속 붙어 있어요. 이쪽에 붙어 있다면 이 상황을 만들질 않죠. 지금 추가 대책 또 나오죠. 지금 쓸데없는 대책이나 지금 계속 지금 말하고 있고, 가만히 있잖아요. 집값 떨어지지도 않는데 떨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자, 아무튼 정책은 집값 상승 요인이 됩니다. 유동성 자금 저금리 기조도 상승의 요인이에요. 즉 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팽팽한데 그래도 종합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왜? 많이 뛴 것만큼 나쁜 건 없는 거거든요. 많이 뛴 것만큼. 그래서 조심하라. 거래량 사상 추적.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30대 집값 넘사벽 볼까요? 자, 제가 9월달 얘기했죠. 2,900건이라고 이렇게. 10월달 142건. 이번에 잘 봐야 9월달에 또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1000건대 나올 것 같아요. 서울 거래량이. 이거 원래 이 정도 거래량은요. 집값 폭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버티느냐. 다주택 갭투자들 버티고 있잖아요. 왜? 매물을 토해내게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어요. 연령별 서울 아파트 구입 기간 39세 이하, 40세, 50대. 즉 뭔 말이냐. 39세 이하는요. 2016년에 10년 뭐 입고 쓰고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순수히 저금만 했을 때 월급을 10년이면 됐지만 이제는 15년이나 걸려요. 39세 이하가. 그래서 30대가 연끌을 할 수밖에 없어요. 40대, 50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다니까 13.6, 12.7로 줄어들죠. 근데 집값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2016년에 비해서 지금 다 늘어났죠. 그 다음에 증여 비율 보세요. 증여 보면 서울 평균 대략 한 매매 비율에 비해서 20% 수준입니다. 그런데 강남구 8월달 보세요. 매매보다 증여가 더 많아요. 100 넘어갔잖아요. 매매 100을 잡았을 때 증여가 100이 넘어갔어요. 여기 좀 나왔잖아요. 서초구도 매매에 비해서 70%가 증여예요. 이거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매매보다 증여가 더 늘어나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때리기 전에 증여세, 양도세를 더 때리라고 했어요. 증여세를.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로 다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중에 폭락장 오면 괜히 고점에 증여한 사람들은 피박살 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야. 왜 눈에 보이는 A, B, C를 안 하고 뒷북만 하고 있는지, 월급 그렇게 많이 타고 뭐 하고 있는지 참 한심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강남구. 어떻게 매매보다 증여가 많다는 게 이거 믿어집니까? 어느 나라가 증여가 많겠어요? 한 달 동안.
자, 전세시장 안정화 추가돼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신규 임대 계약제도 인상률 5% 제한점 뭐냐? 세입자가 바뀌도 5% 이제 이상 못 올리는 걸로 이제 지금 할 생각이고 임대차 계약이 현재 2+2인데 3+3으로 이것도 이제 지금 보장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표준 임대료를 도입한다. 이것도 나오고 있고요. 강남 아파트값, 전세값 추이.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 아파트 뛰는 별로 못 뛰어요. 근데 폐지하니까 뛰는 거 보세요. 전세도 뛰었죠. 시행되니까 오히려 빠지는 데도 있네요. 근데 폐지하니까 날아가죠. 즉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불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은 집값 하락의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994년에 2억밖에 안 했던 강남 아파트가 21억, 10배 뛰었네요. 27년 만에 10배. 그리고 2007년 2억 9천밖에 안 했던 게 13년 만에 약 7배 정도 뛰었네요. 13년 만에. 어디가? 강남 아파트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계기관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 지금 한국감정원은 이렇게 밑에서 놀고 있는데 KB은행은 크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즉 매도 호가가 지금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거래가는 조금씩 이제 뭐라 그럴까 매도가가 아직 높은 데서 조금씩 빠지고는 있는데 실거래가 밑으로 빠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KB는 실거래 중심으로 많이 하니까. 세종시하고 대전 보면 난리 납니다. 세종시 새뜸마을 11단지. 자, 작년 12월 대비 이제 불과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7억 4천이 11억, 6억이 10억, 4억이 7억 9천, 2억이 6억, 3억이 6억. 다 더블 뛰었네요. 더블이 아니라도 50% 뛰었네요. 그쵸? 대전 보세요. 분양권 가격입니다. 7억이 14억 더블, 5억이 9억 거의 더블, 3억이 7억 더블도 넘었네. 자, 어떻습니까? 세종시 대전 물론 이제 많이 뛴 아파트들 위주로 지금 나와 있겠지만 이게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들은 걷고 있어요. 집값 폭등, 서울과 강남 실거래 비중.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뛰는 바람에 지금 서울 평균이 5억에서 10억짜리가 거의 48.9, 50%는 5억에서 10억 거래예요.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 주택 거래 보시면 예전 여러분들 2016년 불과 4년 전만 해도 5억, 10억 거래가 46.5였는데 지금은 12%밖에 안 돼요. 다 올라가지고. 오히려 30억 원 이상이 1%였는데 지금 8%로 올랐어요. 얼마나 폭등을 했으면 참 안타깝죠. 지금 2030 주택 사랑에 푹 빠졌는데 자, 제가 오늘 이제 물론 상승 요인도 말했고 하락 요인도 말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집값 하락을 좀 더 정책적으로 펼쳐라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도 종합적으로는 지금 오르면 조금 오르고 떨어지면 폭락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건 맞아요. 실거주냐,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 1, 2기 신도시 지방에 따라서도 달리해야 돼요. 부동산 핵심만 간추린 정보 유튜브 김종갑의 성공재테크 검색 후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실거주 및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유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